오늘은 그리는 명령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개 없어요. 그리는 명령어도 선 관련해서 이렇게 X라인, 레이, 렉탱글, 폴리건. 물론 이거 말고 P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P라인도 있고 M라인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데 묶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원 관련해서 여기를 쭉 설명드릴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그 얘기했어요. 선을 그리는 방법과 원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면 됩니다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실제로 도면을 그렸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 혹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관련한 명령어, 원과 관련한 명령어, 그 다음 기타 명령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선과 관련한 명령어를 좀 공부해 볼 건데, 그 중에 X라인과 레이. X라인과 레이는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크기가 없어요. 그냥 무한대입니다. 자, 먼저 X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드로우 탭 있죠.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바로 여기 요 두 개가 무한대선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X라인, 오른쪽에 있는 게 레이. X라인, 레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명령어 쓰셔도 되고. 자, 볼까요? X라인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어포인트 점을 찍으래요. 자, 그래서 제가 점을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클릭해 주세요. 무한대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지금 제가 30도로 놨기 때문에 이렇게 30도로 가는 무한대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30도 각도의 무한대선 그려졌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X라인. 여기 보면 호리젠탈, 버티컬 있죠. 호리젠탈은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선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클릭해주면 수평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선을 그립니다. 끝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 버티컬. 이거 수직으로 지나가는 무한대선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앵글. 앵글은 각도란 뜻이죠? 내가 여기다 각도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를 지나가는 무한대선. 이걸로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X라인. 이번에 바이세크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2등분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선을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다시 라인. 각도 타지 않게끔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선에 2등분선을 그리고 싶습니다. 2등분선이요. 어딘가 여기 이렇게 2등분선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그 다음 트림, 라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클릭해주면 얘가 2등분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X라인, 바이세크, 그 다음 중심점,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 그럼 바로 2등분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가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린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한 바퀴는 360도예요. 그런데 요거 각각의 개수가 6개죠. 나누기 6.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도인 걸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긴 90도니까 여기 30도. 30도, 60도, 60도, 60도 이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이어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레이어. 자, 2개 만들고 첫 번째는 중심선, 두 번째는 외형선. 자, 빨간색, 노란색, 라인 타입, 로드, 센터. 자, 그러면 일단 레이어 세팅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중심선 잡고 X라인 0도 하나, 30도 하나, 90도 하나, 150도 하나. 그럼 중심선 다 그려졌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 레이어 바꾸고 서클. 자, 반지름 20, 그 다음에 반지름 40, 다시 반지름 55, 다음번에 55, 아니 다음번엔 5mm 옵셋하고, 자, 트림으로 다 잘라주면 선 정리가 끝났네요. 선의 모양이 커요. 라인 타입 스케일 0.3. 그러면 적당한 모양이 되겠고, 매치 프로퍼티스로 중심선 바꿔주면 기본 모양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 되죠. 서클. 반지름 3.5. 다시 3.5를 4개 그리고, 그 다음에 반지름 6.5. 6개를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 10. 다시 6개를 그리면, 네, 금방 그려지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 해볼까요? 여기 각도 들어가 있는 거 얘를 해볼까요? 아니면 얘는 했으니까 요걸 다시 해보죠. 요거 아래 쓸 거예요. X라인으로 그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얘는 60도고 얘는 40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60도 찾아주고, 그 다음 100도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를 10도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100도를 찾아주면 내가 각도를 맞추지 않아도 금방 맞출 수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예제를 봅시다. 얘는 51도, 49도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봅니다. 일단 각도를 30도로 놓고 X라인 0도, 90도 명령을 종료하고 다시 X라인 여기 각도 있죠. 각도에서 51도. 그럼 51도 라인 되죠. 다시 앵글 이번엔 100도. 그러면 51도하고 100도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각도를, 그러니까 X라인을 이렇게 응용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X라인을 굉장히 많이 써요. 중심선을 쓸 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각도로, 그러니까 호리젠탈이나 버티컬은 많이 안 쓰지만, 이렇게 각도를 각도가 들어간 자리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부터 X라인 0도, 90도, 옵셋 20mm, 150mm, 50mm. 자, 얘네들은 외형선이죠. 옵셋 5mm. 그래야 중심선의 위치를 맞춰줄 수 있겠죠.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 신경 써서
이렇게 잘라내시고 트림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나요? 자, 옵셋 18 옵셋 1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여긴 트림하고 얘는 지우고 X라인 자, 190도 아니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앵글 190도 X라인 그 다음에 트림 X라인 앵글 170도 트림 어떤가요? 금방 그려지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좌표를 썼나요? 안 썼죠. 이게 좌표 안 쓰고 도면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처음에 좌표 첫날인가 둘째 날 좌표 설명하면서 나중에 많이 안 쓸 거예요. 나중에 좌표 없이 그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X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나중에 이렇게 그립니다. 로테이트, 회전하기 10도 마이너스 10도 필렛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이 필렛을 오늘 배울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리는 게 쉬워져요. 나중에 이제 이동하고 복사하고 회전하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필렛까지만 배워도 그리는 방법이 많이 쉬워질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이 과제물은 각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얘는 외형선만 X라인 0도 90도 트림 옵셋 62 자, 옵셋 30 39 41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다시 옵셋 10 다시 한번 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2.5 서클 반지름 39 X라인 앵글 65도 이해되시죠? 그 다음 트림 다시 한번 트림 다시 한번 트림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2도였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42도 그럼 여기서부터 10mm는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서클 반지름 10 그러면 여기가 10mm인 거 맞나요? X라인 앵글 101도 트림으로 끊으니까 좌표 안 쓰고 그냥 그려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또 그릴 거예요. 로테이트 할 때. 이번에는 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레이는 반무한선입니다. 반만 무한대로 그려지는 선이 레이입니다. 그래서 레이 하고 시작점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다른 명령은 없습니다. 레이에는 다른 기능은 없어요. 그냥 이걸로 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을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배운 걸로 보면 자, X라인 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300도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레이로 그러면 어떨까요?
자, 180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300도. 금방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고, 아, 요거는 X라인. 양쪽으로 가니까 X라인. 아, 요건 반만 그려지네? 요건 레이. 그리고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서클. 반지름 80. 그 다음. 외형선 그리고 서클. 이 안쪽에 원이 있는데 하나는 파이 30이고 하나는 R 20입니다. 안쪽에 원 잘 보세요. 단위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거 실수 많이 해요.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니까 파이 30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30, 그 다음에 반지름 20 이렇게 그려버려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죠. 단위를 보셔야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서클, 여기 이제 지름이죠. 지름 10. 10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고, 다시, 반지름이 10자리가 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옵셋 10mm. 여긴 조금 크게 주도록 하죠. 그 다음, 트림으로 중심선들을 자르면, 자, 기본 모양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 라인을 그리도록 하죠. 어떻게 그리냐면 이건 탄젠트에서 탄젠트입니다. 라인, 탄젠트, 이 조그만 원 있죠. 클릭하고 다시 탄젠트, 조그만 원이 아니고 큰 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이 안쪽 원에서 바깥쪽 원, 그러니까 바깥쪽 원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건 큰 원, 안쪽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작은 원.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선이 연결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선을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는 옵셋 하는 겁니다. 옵셋 5mm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옵셋하고 그 다음에 다 서클 TTR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 바깥쪽이잖아요. 여기는 서클 TTR 여기 선 접하고 여기 선 접하고 반지름 30. 그러니까 트림을 할 때 이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 트림 한 번 더 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이미 3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엔터. 자, 트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짜투리를 다 잘라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서클 TTR 트림 경계 지정하고 자르고 트림 경계 안 지정하고 자르고. 자, 이쪽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반지름 2고 이쪽은 반지름 4예요.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4.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조금 빨리 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키보드를 쓰니까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얘네들이 다 경계가 되는 거죠. 엔터.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클릭. 그러면 안쪽 끝났고요. 다시 서클 TTR 접하고 접하고 반지름 2. 자, 트림 이 원이 기준이 되고 여기가 기준이 돼서 자르고 다시 트림
이렇게 되네요. 다시 볼까요?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트림, 바깥선, 원, 바깥선, 엔터. 먼저 안쪽에 있는 선 지우고, 이렇게 선 지우고, 엔터. 그 다음 다시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2번 클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클 TTR, 자, 트림, 바깥선, 원, 바깥선. 경계를 이렇게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손쉽게 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트림, 나머지만 이렇게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치면 다 그렸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 그리기 전에 필렛과 챔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필렛과 챔퍼는, 필렛은 모 깎기라고 합니다. 챔퍼는 모 따기라고 합니다. 좀 말이 생소하죠? 저도 처음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기. 그게 필렛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못 깎기. 챔퍼는 못 따기로 모서리를 사선으로 따내기. 그래서 못 따기.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아낼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그러면 반지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이해되셨나요? 사선으로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후퇴해서 자를 건지 거리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고 모서리를 왜 사선으로 잘라낼까요? 왜 못 깎기, 못 따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건 실제로 설계에서 써야 되는 것들이고 왜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쓰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깎을까요? 자,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 있죠? 모니터 여기 모서리 보면 여기 동글동글하게 깎여 있잖아요. 여기를 왜 동글동글하게 깎아놨을까요? 그렇죠. 다치지 말라고. 모서리가 이렇게 각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걸 잡을 때 손을 다친단 말이죠. 손 다치지 말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 작업자로 하여금 손 다치지 말라고 반드시 모서리 부분을 동글동글하게 깎던가 아니면 사선으로 잘라내던가 이 2가지 중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층에 들어오실 때 그 문이 강화유리죠. 그죠? 유리문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그 유리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리문을 동글동글하게 깎을 수 있을까요? 못 깎아요. 유리는 그렇게 깎으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유리문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이따가 나갈 때 이렇게 유리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쓱 잡아보세요. 손잡이 부분 말고 그 단면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살짝 만져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같은 부분들은 챔퍼를,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다 필렛으로 이렇게 다 깎여 있습니다. 이유가 다치지 말라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려봅시다. 하나는 이게 이렇게. 하나는 선이 모자르게 이렇게 맞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딱 맞게. 하나는 이렇게 통과하게.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필렛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필렛하고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필렛하고 챔퍼는 여기 있어요. 필렛하고 챔퍼 같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냐면 2개가 똑같은 명령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먼저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current setting, 현재 설정값, 모드 equal trim, 자르기 모드라는 뜻이에요. 자르기 모드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0으로 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 반지름 값 보이시죠? 네. 반지름 0 확인했으니까 반지름을 바꿔야죠. 자, 10. 그리고 엔터. 자, 여러분들도 반지름 10으로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보죠. 첫 번째 선 클릭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선을 이렇게 클릭하면 모서리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짜투리 선들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짜투리 선도 함께 없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보죠. 필렛. 이미 값이 10mm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클릭합니다.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짜투리 선들이 다 정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클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까지는 짜투리 선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모자르잖아요. 자, 필렛. 선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필렛을 하기 위해서 선이 이와 같이 늘어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언더 필렛. 자, 반지름 0이죠.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반지름 0이니까 라운드는 없죠. 대신에 자르기 모드죠. 그래서 여기가 없어진 겁니다.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다시 보세요. 여기 선이 모자르죠. 근데 지금 자르기 모드죠. 자, 라운드는 안 만들어져요. 이 곡선은 안 만들어집니다. 대신에 선이 어떻게 돼요? 연장이 되죠. 이게 필렛과 트림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이용하면 얘를 제가 다시 그릴 겁니다. 보세요. 자, 레이 0도, 60도, 300도, 서클 80. 다시 레이어 바꾸고, 자, 다이아메타 30, 반지름 20, 반지름 5, 자, 반지름 10. 자, 그 다음 옵셋 10mm, 그 다음 트림. 선 지우고요. 그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자,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탄젠트를 쓰고 싶어요. 그럼 이 탄젠트가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얘네들을 꺼야 됩니다. 다 껐죠? 이제 잡힐 거예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 오스냅이 제일 늦게 잡힙니다. 다른 오스냅에 비해서 제일 나중에 잡히는 게 탄젠트 오스냅이에요. 그래서 탄젠트 오스냅을 쓸 거면 다른 오스냅들을 다 끄셔야 돼요. 제가 전에 수업 시간에 이 얘기했어요. 셀렉트 올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저 탄젠트 오스냅 때문에 그래요. 클리어 올. 자, 우리가 많이 쓰는 것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옵셋 5mm. 자, 우리 여기 어떻게 했나요? 서클 TTR. 그 다음 반지름 30 이렇게 했었죠. 근데 다시 봅니다. 필렛. 반지름을 30을 주고 클릭을 하면 서클 TTR의 트림까지 한 번에 끝났죠. 필렛. 자,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는요. 필렛. 반지름 4mm죠. 근데 원은 필렛이 될까요? 원은 필렛 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호는 필렛이 돼요. 호는 필렛이 되는데 원은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렛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필렛 반지름 2mm. 나머지 트림. 그리고 경계를 안 잡으면 이렇게 돼요. 트림. 경계 잡고 다시 트림. 경계 잡고 다시 한번 트림. 그러면 훨씬 그리는 게 쉬워졌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과제물을 보시면 똑같이 개수가 6개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인 걸 파악할 수 있고 여기는 30도인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X라인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X라인, 아이고, 레이어부터.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그 다음, 자, 서클. 제일 안쪽에 있는 건 반지름 1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오늘 공부한 X라인의 호리젠탈이요. 그리고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를 클릭하면 수평선 그냥 그려지죠. 이해되시나요? 안 그렸으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라인, 쿼드란트를 잡고 조금 1초, 2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선 찾아주는 거 보이시죠? 이게 5스냅 트래킹입니다. 이렇게 5스냅 트래킹으로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X라인 호리젠탈에서 클릭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 선이 이 위쪽으로 26mm, 옵셋 26mm, 그 다음 이쪽으로 3mm, 이쪽으로 3mm. 이해되시죠? 7mm 아닙니다. 3mm예요. 옵셋 3mm. 좌우로 한 번씩. 됐나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자, 왜 3mm냐면 여기 6mm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7mm는 여기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확대. 이 6mm가 어디예요? 여기죠? 6mm 여기죠? 맞습니까? 7mm는 이 위에고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웁니다. 나머지 필렛을 해요. 필렛 하는데 반지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반지름 0으로. 그래서 한 번 클릭하고 끝났네요. 다시 엔터. 또 한 번 클릭하고 다시 엔터. 또 한 번 클릭하고 다시 엔터. 또 한 번 클릭하고 총 4번, 그 필렛을 총 4번 실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그런 모습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5. 자, 얘는 아니구나. 서클 반지름 19.5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해서 바깥에 있는 거 얘 원으로 바꿔주고 서클 다이아메타 95랍니다. 지름 95. 옵셋 10mm. 넉넉하게. 바깥쪽으로 있는 이 선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트림으로 잘라내고, 자, 이 선 지우고, 그 다음 여기다가 지름 7mm인 원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다가 지름 7mm인 원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옵셋 지름이 7mm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7 나누기 2 이렇게요. 3.5, 3.5. 그래서 이렇게 3.5,
3.5. 이게 딱 대칭이라 이렇게 3개만 하면 자동으로 이쪽 만들어줘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요. 선이 복잡하죠. 일단 냅두고,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요. 바깥쪽으로 5mm씩 옵셋합니다. 왜 5mm씩 옵셋하냐면, 여기 도면에 5mm씩 옵셋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하는 겁니다. 트림. 그 다음 5mm 옵셋한 거 이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원 그린 거 있죠. 원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원을 선택하시고 엔터. 안쪽에 있는 이 선들을 트림으로 지우시면 안쪽 정리 싹 되고 바깥도 정리되고. 자, 트림으로 이렇게 긴 선, 안쪽 선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펜슬을 쓰면 조금 편해요. 이런 식으로. 펜슬을 쓰시면 조금 쉽게 트림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트림하실 수 있어요. 다 됐네요.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냐면 20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지름 22인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를 하는데 이거 여기 접하고 여기 접하고 반지름 20이 아닌가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그려지는 이 원이 중심점이 여기 어딘가 존재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이 22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22이고 맞습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인 자리들이 여기 쭉 이렇게 펼쳐지겠죠. 여기서 22인 자리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중에 여기서 22이고 여기서 22인 점, 이게 중심점이란 얘기죠. 그럼 그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원을 그리면 돼요. 원을 그리면 돼요. 서클 22. 그럼 여기 있는 이 선들은 여기 이 중심점에서 다 20이 떨어져 있는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22. 교차점이 두 군데 나오죠? 네. 서클 여기 이 교차점에서 22인 원. 그럼 여기도 22, 여기도 22. 지우고 여기 트림으로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옛날에 손으로 설계할 때 쓰던 방법입니다. 자, 요거 한번 그려보시죠. 하나만 그리세요. 하나만. 그럼 제가 명령어를 활용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호라는 명령어 있습니다. 아크요. 아크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시작, 끝, 반지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아크에 보시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예요. 이렇게 있는 항목이 있어요. 시작점, 끝점, 그리고 반지름 따닥 입력하면 알아서 그려줘요. 자, 보세요.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점 여기, 끝점은 여기, 반지름은
22 엔터. 여기는 반지름 계속 넣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엔터. 어떻게 됐나요? 거꾸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반지름 22 엔터. 이번에 또 제대로 그려졌네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시작점을 다르게 찍었어요. 이 원을 그릴 때는 시작점을 여기 찍었고요. 이 원을 찍을 땐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스타트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네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보세요. 시작점을 여기다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네.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어떤가요? 거꾸로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시작점을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시작점, 끝점, 22 엔터. 이해되셨나요? 네. 옛날에 그리던 방식, 옛날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요즘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명령어란 뜻이죠. 그러니까 명령어를 많이 알면 쉽게 그리는 거고 명령어를 조금밖에 모르면 조금 고달프게 그리는 거고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필렛을 계속 이어서 할 건데요. 자, 아까처럼 선이 모자른 거 하나, 그 다음에 딱 맞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나간 거 하나. 근데 필렛을 할 때 여기다 반지름 10mm라고 썼단 말이죠. 근데 한 번 하고서 필렛 명령어가 끝나죠. 저는 이렇게 연달아서 3번을 하고 싶은데 원래 필렛이 한 번밖에 안 된단 말이죠. 필렛, 반지름 10mm, 여기 보시면 멀티플이라고 보이시죠? 여러 번 하기입니다. 클릭, 명령어 안 끝났네요. 어떤가요? 계속 진행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제 다 하고 나면 엔터. 그러면 그제서야 필렛이 종료가 되는 거죠.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필렛. 자, 똑같이 라디어스를 10mm로 줬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트림이라는 기능이 있죠. 얘를 눌러보니까 트림이 있고 노 트림이 있네요. 여지껏 우린 트림 모드를 쓴 겁니다. 자르기 모드요. 노 트림 모드로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선이 연장이 안 되고 그 끝에 그냥 곡선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시고 나서 필렛을 다시 트림 모드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챔퍼입니다. 챔퍼예요. 챔퍼는 모서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거리값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값을 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두 개를 넣으면 그 거리, 첫 번째 거리, 두 번째 거리를 자른 다음에 사선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법은 다시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무조건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지정해주고 여기 사이각도 있죠. 이 각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각도만큼 알아서 딱 잘라줘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디스턴스 방식, 즉 거리 방식. 두 번째 방식은 앵글 방식, 각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챔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자, 챔퍼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 트림 모드라고 되어 있죠. 자르기 모드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거리 디스트 1, 0, 디스트 2, 0.
자, 여기 보시면 디스턴스하고 앵글하고 두 가지 보이시죠? 네. 첫 번째 거리 10mm, 엔터. 두 번째 거리 10mm, 그리고 엔터. 자,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그러면 10mm씩 따라 떨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얘를 클릭했으니까 이만큼 10mm 띄우고 두 번째 클릭하면 여기서 10mm 이렇게 띄운다는 뜻입니다. 챔퍼 클릭하고 클릭하고 어떤가요? 필렛하고 똑같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챔퍼. 자, 이번에는 앵글 방식입니다. 챔퍼 렌스 온 더 퍼스트 라인. 첫 번째 라인은 무조건 거리입니다. 10mm. 근데 두 번째가 뭐예요? 각도입니다. 60도. 45도 아닌 60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자요. 이렇게 해서 10mm를 띄우고 요 사이 각도. 이 사이 각도. 첫 번째 선과 사이 각도가 60도 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똑같이 이렇게 연장이 돼서 결론은 세 개가 다 똑같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사각형을 그려볼 겁니다. 사각형이요. 렉탱글입니다. 렉탱글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폴리곤하고 렉탱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렉탱글하고 폴리곤은 정확하게 말해서 폴리선입니다. 폴리선이에요. 폴리라는 단어와 라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걸로 폴리라는 뜻이 뭐냐면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선들이 하나로 다 결합되어져 있는 선, 이런 것들을 폴리선이라고 하는데 렉탱글하고 저 폴리곤이 폴리선의 일종입니다. 폴리선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또 하나가 선의 굵기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두 번째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고요. 자, 폴리선. 자, 일단 제가 그려보죠. 렉탱글. 대각선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방향 상관없습니다. 자, 어떤가요? 사각형 그려지나요? 여러분들도 그려보시죠. 네, 이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는 게 가장 쉽냐면 좌하단점 클릭하고 우상단점 클릭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각형 같은 경우 가로, 세로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렉탱글 그릴 때, 사각형 그릴 때 상대좌표를 써요. 상대좌표 씁니다.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요. 골뱅이 가로의 길이 100mm, 쉼표 세로의 길이 100mm 이렇게 해요. 이해되셨나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그러면 가로, 세로가 100mm인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상대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y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가로와 세로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그릴 때는 상대좌표로 그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는 방향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렉탱글 이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그려져요. 골뱅이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골뱅이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요. 렉탱글. 자, A3 사이즈가 얼마였죠? 골뱅이 420, 297. 그러면 지금 그린 얘가 A3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하나 더 해주시면 돼요. 옵셋 10mm. 이렇게요. 안쪽으로. 이 안쪽에 있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두리 선이라고 합니다.
테두리 선이요. 자,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릴게요. 자, A0하고 A1은 테두리 선이 20mm 줍니다. 그 다음 A2 이하 테두리 선은 1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A4는 10mm도 되지만 5mm도 됩니다. A4는 작잖아요, 종이가.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또 하나, 도면을 철하고자 할 때, 즉 책으로 만들 때요. 이해되시나요?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왼쪽 테두리를 25mm 주면 됩니다. 왼쪽만 25mm, 나머지 10mm씩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시면 되는데 제가 하나 더 할 거예요. 필렛이요. 여기 보시면 반지름 10mm로 되어 있죠. 자, 클릭했습니다. 10mm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거 전부 다 하고 싶어요. 필렛,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면 다 10mm 돌아간 거 보이시나요? 제가 렉탱글은 폴리라인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필렛으로도 되는데 하나 더요. 자, 렉탱글에 보시면 여기 필렛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10mm 그러면 어떤가요? 동글동글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렉탱글을 할 때 애초에 필렛을 넣고 해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그려져 있으면 필렛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